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세계의 대통령, 왕, 총리들을 위한 국민 배당금제 공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 대통령, 왕, 총리들께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주 그냥 벅차오릅니다. 네. 자, 국민배당금제라는 제도를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허경영 후보가 주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제, 이것은 유럽이라든지 세계, 미국이라든지 각국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쉽게 알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초연결을 통해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500만 명이 실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대공황을 겪었던 우리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라는 측면들은 아시다시피 계획경제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계획 경제가 미국의 자유시장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 대공황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죠. 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이 뉴딜 정책을 전개했지만 처음엔 효과가 나타나서 마치 그런 케인즈의 국가 개입론이라는 측면들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개입하지 말아라. 국방과 안보라든지 어떤 치안 이런 것만 담당해라.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케인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부패돼 있다라면은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측면을 또 비판의 칼을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측면들이 아주 그때랑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봐도 계획경제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허경영이라는 그 후보가 국가혁명당의 후보가 국민배당금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주는 국민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배당금으로 나눠준다라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국가 동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는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재산세라든지 또는 증여세라든지 또는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하고 요즘에 이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아주 그냥 국민들이 지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 이거는 이중과세, 삼중과세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서 기업의 동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국민 배당금제를 통하여 노사가 갈등하는 사회가 아닌 화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 국민 배당금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 배당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게 굉장히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완성이고 공유경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하이에크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 실패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국민 배당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 정도 됐으면, 왕 정도 됐으면, 총리 정도 됐으면 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 왕, 총리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 진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저도 이제 여러 굉장히 뭐 좋은 명예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대단한 정책이다. 근데 제가 지지하는 순간 제가 이제 미치광이로 취급받을 걸 제가 알고 있죠. 알면서도 제가 다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세계적 혁명인데, 만약에 미국이 국민 배당금제를 도입한다. 유럽 연합이 국민 배당금제를 도입한다. 네. 만약에 베트남이 국민 배당금제를 도입한다. 국민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환영을 할 테지만 아마 대통령, 왕, 총리들은 과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직 국민만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거 할 대통령 몇 명이나 나올까요? 네. 그래서 이 나라를 과거부터 왜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왜 있었나요? 네. 황제가 왜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황제를 뺀 이유, 그 다음에 저 천황을 뺀 이유는, 천황과 이 황제들은 아마 제 강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왕 정도 되면은 국왕 정도 되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왕은 껴놓은 거고, 총리들은 또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걸 잠깐 보시면은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거든요. 카노사의 굴욕. 네,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하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결국에는 교황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맨발로 기다렸다 그래요. 이런 굴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황제가 교황,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금 정치 권력이 진 거죠. 그렇죠? 자,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사해주겠다. 이거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까지 사해주겠다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루터는 거기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떤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또는 뭐 개신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뭐 각종 이제 종교들은 그래 왔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런 뭐 기독교나 개신교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변화를 해 왔는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권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과거의 우리 역사에 이 어떤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 네. 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또 많은 교황과 황제와의 권력 투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신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카누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자시니까 신자시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요구에 무릎을 꿇으신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기보다 신자시니까 아마 장로님이신가 그러셨을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이 어떤 대립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저 만주국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주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세운 괴뢰 황제국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를 황제로 세워놓고 일본은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다민족 국가. 그래서 뭐 한국, 중국, 일본인들, 몽골인들, 만주인들을 오색을 조합시켜 가지고 다문화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 세계 경제 대공황 때 소련의 스탈린의 계획 경제가 이것이 먹혀 들어가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부 개입 이 어떤 그 계획 경제를 따라한 그러한 부분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여기서 실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아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천황은 초대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천황은 초대를 안 했고 그리고 황제들 중국의 황제 시진핑 황제는 제가 초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강의를 거부할 테니 그래서 지금 허경영이라는 후보는 국민 배당금제를 통해서 사심 없는 정치를 펼치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대통령 왕 총리들은 야 저런 정치 지도자가 있단 말이야. 특히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자기의 모든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거 안 되는데 저게 가능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은 권력 투쟁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치광이 취급도 받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전 세계적 혁명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대통령, 왕, 총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 국민 배당금제 국가연합이 탄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럽 연합처럼 EU잖아, EU. 이거를 국민 배당금제에서 KU 해가지고 KU 연합이 형성될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존경받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그런 지도자들은 국민 배당금제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KU라는 가칭이죠. 이런 KU라는 국민 배당금제 국가연합이 유럽 연합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 대통령, 왕, 총리들께서는 오늘 저의 이 짧은 특강이지만 이 특강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의 그 시진핑 황제나 일본의 천황께서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신인 정치, 신정 정치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천황, 중국의 황제,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일치된 신정 일치 그러한 정치 여기서 허경영 후보는 혁명가니까 세계적 혁명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혁명 세계 혁명을 위해서 고려 세계 연방이라는 이러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신인이다 이러한 신인 정치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대단한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이 신의 한 수가 정말 위대한 어떤 정치 외교 술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민 배당금제가 나오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정 정치, 신인의 정치를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천명한 선포한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제 공개 특강을 제가 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